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천간 글자 10개죠. 10개의 의미와 그 글자로 태어난 일간들이 꼭 필요한 나머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요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그 좋고 나쁨의 그런 성패가 많이 달려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일간 자체가 굉장히 쓰임이 있는 사주일 경우에는 인생이 좀 편안하죠. 어디에도 좀 쓰임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필요로 하는 직장이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사회에서 일을 안 하고는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현실에서는 굉장히 그 일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글자들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무난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주와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고 그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꼭 보면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다고 해서 꼭 이게 실패하는 인생도 아닌 것 같아요. 운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나머지 필요한 요소들의 글자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본인이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데 그 계절에 태어난 그 글자의 쓰임에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사주가 능력보다 더 많이 발휘가 돼 가지고 잘 풀리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천간 글자에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야지 가장 이해가 쉽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천간 글자에서 이제 갑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갑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뭐 갑질한다 할 때 그 갑이에요. 굉장히 융통성은 없고 약간 우직하고 묵직하고 좀 진중하고 사람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모습이 좀 정해져 있고 약간 현대사회에서 융통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간이고요. 을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상황 따라 어떤 처세 능력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을목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부는 대로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빨딱이 일어나서 제자리를 찾는가 하면 그 태풍이 한 번씩 오고 나면은 굉장히 큰 거목들도 팍 쓰러져 있는 거 보시죠? 그게 바로 갑목이에요. 그래서 쓰러져서 이렇게 썩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좀 만스럽긴 한데요. 갑목은 이제 해묘미 운동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해월에 장생을 해서 미월에 이제 묘지에 들어가는 그런 천간 글자인데요. 갑목은 일단은 가장 좋은 계절에 태어나는 거는 임묘진 사오미, 한마디로 봄, 여름, 봄, 여름에 태어난 갑목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봄에 태어난 경우에는 그 제가 천간에 같은 갑이나 을은 본인을 도와주는 글자가 아니라 그랬죠. 지지에 있는 자기와 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는 글자만이 이 글자의 주체성을 확보해주고 이 글자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간목에 있어서는 봄이 가장 간목의 자기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봄이면은 이제 임묘진월이 있죠. 임묘진월, 임묘진. 예, 이 월에 태어나면 가장 좋아요. 그 대신에 임묘진월이면은 일단은 이제 봄에 막 태어난, 그러니까 아직은 줄기가 성하지 않고요. 줄기도 아주 가느다랗고 좀 힘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줄기에 힘을 불러일으켜 주고, 예, 그래서 쭉쭉 자라고 굵기도 이렇게 굵어지게 하는 요소가 어찌 보면은 천간의 병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천간에 보고 있으면은 뭐 여기 연간에도 상관은 없어요. 연간에도 상관은 없고, 여기 월간에 상관이 없기도 해요. 그러면 이 병화 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되는 거죠. 여기 태어나면은 처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 처음에 태어날 당시의 어떤 환경, 부모의 환경이나 자신이 태어난 환경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여기에 있다면 이거는 이제 청년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가 있으면 간목이 봄에 쭉쭉 잘 자라서 아주 연녹색이던 잎들이 그 진초록으로 바뀌는 그런 작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화를 보면은 상당히 좋을 수 있고요. 이거를 또 병화를 시간에 가지고 있다면 이 병화는 이 간목은 이 시간에 이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결혼 이후에 자식을 낳고서 굉장히 잘 풀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라는 글자가 좋긴 하지만 위치 따라서 좋은 글자가 연간에 있으면 태어날 당시에 굉장히 좋은 환경, 그 다음 월간에 있으면은 청년기부터 결혼 전까지, 그 다음에 시간에 있으면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까지 굉장히 본인의 실력 발휘도 되고요.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태어난 간목. 여름에 태어나면은 이제 4, 5, 미월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간목은 거목이라서 필요로 하는 수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가 많이 메마를 가능성이 높죠.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계속 쨍쨍 햇빛만 내리쬐다 보면은 이 간목의 잎들이 누렇게 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간목이 굉장히 좀 힘이 없죠. 이파리들도 축축 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쵸? 임수나 개수나 이렇게 있으면은 수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고갈될 수 있는 수기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수기가 있어서 특히 개수 같은 경우 이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제 비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름에 지나가는 소낙비 굉장히 반갑고, 그죠? 기분이 좋은 그런 비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목이 여름에 태어날 때 임계수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 시기가 이제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연간에 있으면 태어날 당시에 또 정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의 손길도 많이 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의는 뭔가 수용하는 거니까 뭔가 굉장히 받을 일이 많다는 거죠. 특히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의 어떤 손길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어렸을 때 인성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부모로부터 필요한 케어 같은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수가 있다면 청년기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원조도 있을 뿐더러 이게 또 공부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기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격증도 여러 개 딸 수 있고 그러면 취업에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의 개수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좀 이제 노년까지도 다 포함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나이 먹어서 인성이 있다는 거는 나이 먹어서 뭔가 자녀들로 하여금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어요. 다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인성은 식신을 극하거든요. 이 식신이라는 거는 이제 건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인성이 있다 보면 자녀들의 케어를 받을 수 있죠. 자녀들의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인성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활동성이 많을 때가 아니라 활동성이 굉장히 인성은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에 해당되거든요. 주차된 자동차와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성이 있다는 거는 좀 활동성에 제약이 있거나 그거는 결국 이제 건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적으로 이때는 좀 움직이지 않고 좀 글을 읽으며 조용한 여생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움직임이 많이 적으면서 건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어려운 거는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글자로도 봐야 되고 십성으로도 봐야 되고 그다음 자리로도 봐야 되고 육친으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생극제와의 관점으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주가 좀 복잡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성이 여름생에 인성이 있다면 그 자리에 개수나 임수가 있으면 그 시기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연은 19세까지 그 다음 월은 38세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결혼해서부터 한 57세까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간목. 간목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참 좋아요.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참 좋고요. 이제 가을 겨울생이면은 좀 혹독한 간목이 될 수 있겠죠. 가을은 이제 금기잖아요. 금기운이 굉장히 강한 때고요. 겨울은 수기운이 굉장히 강할 때예요. 그러면은 목은 생기이기도 하고요. 나무잖아요. 근데 나무가 금을 만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나무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끄러운 환경은 아니겠죠. 가을에는 보통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간 이 간목들을 베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려서 겨울에 장작으로 이제 많이 쓰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의 생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가을의 금기운을 제어해주는 화성분이 천간에 떠 있으면 참 좋죠. 그 대신에 이제 병화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정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오히려 정화를 생해서 정화가 강해지는 그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일간인 내가 정화의 희생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정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정화가 좋아지는 꼴이니까 이런 경우는 정화는 반기지 않고요. 이 병화가 좀 더 좋게 쓰일 수 있는 글자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가을이라도
이 화의 화극금이라고 하잖아요. 화에 의해서 금기운이 적당히 제어가 되면서 간목의 생기를 잃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화가 좋고요. 천간에 만약에 화가 없다면 이제 가을에 태어난 간목일 경우에는 사오미 대운이 가장 좋겠죠. 사오미 대운이 가장 좋아요. 대운으로 따지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의 간목이라는 거는, 이제 간목은 사실은 이제 해묘임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해월부터 장생이라는 걸 하지만 이 해월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은 미리 간목을 이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는 이제 간목이 생기도 없고 이파리도 다 떨군 상태고 메마른 앙상한 그런 나무 가지만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앙상한 나뭇가지가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역시나 화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그래야지 뿌리가 썩지 않고 뿌리가 얼지 않고 이 기나긴 겨울을 잘 나서 다시 봄에 새로운 싹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겨울도 천간에 화가 있으면 좋고요. 그 화가 위치가 여기에 있든 그거는 아까처럼 응용하시면 돼요. 화가 있는 시점에 굉장히 간목이 발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천간에 만약에 화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사오미 대운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환경은 겨울인데 아주 따스한 겨울이 가기 때문에 이 간목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온화한 겨울을 무사히 나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을목은 일단은 인호술 운동을 하죠. 인호술 계속 지금 저는 반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으면은 귀에 안 외워도 다 외워지거든요. 그죠? 네, 5월의 장생에서 인월의 재앙지를 맞아서 술월에 이제 본인이 묘지에 들어가는 그런 글자인데요. 을목은 이제 간목에 비해서 상당히 생명력이 뛰어나서 눈치도 좋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도 그 바뀐 환경에 적응력이 굉장히 좀 좋아요. 간목 입장에서 을목을 보면은 좀 얄밉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간목은 좀 우직하니 주변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본인을 상황 따라 변화시키지 않고 난 나야 라는 의미라면 을목은 상황 따라 자신의 모습을 변모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맞추고 그 환경에 맞추고 하는 데는 최고의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이제 화초나 꽃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을목은 굉장히 좀 간목에 비해서 야들야들 부들부들 하지만 생명력은 간목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을목의 제 시기는 아까 간목은 이제 그 봄, 여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을목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이 좋기는 해요. 봄, 여름이 좋긴 하는데 을목의 진짜 계절은 어찌 보면은 여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봄에는 이제 막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 막 삐죽삐죽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여름에 비로소
을목에 열매가 맺히고, 그죠?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예쁜 꽃도 피고, 모든 그 시점이, 을목이 돋보일 수 있는 시점이 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사오미 월에 태어나면 참 좋겠죠. 사오미 월에 태어나면 좋아요. 그리고 굳이 을목은 아주 조열한 환경이 아니라면 수분이 없어도, 수기가 없어도 을목은 버틸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미미미 이렇게 돼 있다면, 예, 그럴 경우는 좀 심각하죠. 그럴 때는 수기가 필요하지만, 예, 그냥 사오미 월에 태어나고, 예, 사오미 월에 태어나고 천간에 뭐 을목이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자랄 수 있는 텃밭이 있으면 좋겠죠. 예, 기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금. 경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 경금은 이제 그 을목이 이렇게 쭉 자라다 보면은 을목은 반드시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잖아요. 가지가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모종 같은 거 심어서 키가 크면은 이렇게 그 쇠덩이나 이렇게 쇠붙이를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감아주잖아요. 그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을목은 이제 화초고 덩굴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덩굴일 경우에는 이제 간목을 감고 올라가서 햇볕을 볼 수 있고, 예, 양분도 이제 받을 수 있고, 간목에게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글자가 천간에는 가장 을목에게 쓸모 있는, 예,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을목 입장에서는 을경합이 되어 있으면은, 예, 을목에게 있어서 경금은 이제 정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관과 합이 되어 있으니까 정관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바른 이미지, 예. 또 이것도 또 바른 이미지지만 무관이 보기에는 약간 또 상대적으로 답답해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가치관, 정관적인 가치관을 남에게 약간 강요하면은 약간 꼰대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건, 그거는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은 충분히, 예,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주 안에는 심리학이 상당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내 사주대로 남을 보는 거예요. 정답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단지 내 사주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남이 그르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지 지켜야 되는 거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욕구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규정지은 법률, 법규 같은 것만 지키면 문제가 없지요. 그렇죠? 그 이외에는 어찌 보면은 본인의 가치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오미월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임묘진일 경우에는 좀 고집이 세요. 예. 인이면은 제왕, 을목에게 뿌리가 확실한 거고요. 묘도 걸록이고 진은 이제 관대이기 때문에 임묘진 월에 태어난 을목은 상당히 고집세고 융통성이 좀 없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의 힘이 너무 강하면 어때요? 좀 본인의 힘을 빼줘야겠죠. 그죠? 본인의 힘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목생화로서 이렇게 빼주면 참 좋죠. 목생화로서 빼주면 좋고, 병화가 좋고요. 정화는 또 뭐 아쉬운 대로는 괜찮지만 사실은 정화는 그 을목을 그슬리거나
그럴 수 있는 열기를 가진 그런 화기 때문에 오히려 병화가 훨씬 더 을목과 글자는 잘 맞아요. 그리고 을목일주가 병화를 보고 있으면은 해바라기죠. 네. 이게 거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멋을 부린답니다. 패셔니스타예요. 예. 굉장히 패셔니스타를 많이 봤어요. 을목이 병화를 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임묘진월, 그 다음 신유술일 때는 금기잖아요. 그쵸? 이제 을목이 이제 묘지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럼 가을에 들판에 가보면 이제 습기가 하나도 없는 그 누렇게 변한 이제 건초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예, 약간 그런 건초 느낌의 을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은 자기 계절이 아닌 이제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화기가 있어야겠죠. 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제가 이렇게 화로서 존재를 해서 금은 자신을 위협하는 뭐 커터칼도 될 수가 있고 도끼도 될 수가 있고 낫도 될 수 있고 그죠? 그거로부터 화극금, 화가 금을 제어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태어난 해자축이죠.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아요. 그쵸? 한겨울에 나무들은 사실은 갑목은 죽지는 않죠. 이파리를 다 떨구고 다음 해를 기다리고 있는데 화초나 꽃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시기죠. 거의 죽음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해자축 월에 태어나면 마찬가지로 병정화에다가 이 수기를 잡아줄 수 있는 무토 정도가 천간에 있어주면은 이 무토가 수기를 좀 제어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자축 월이라면 이제 을목은 대운에서는 뭐 미토나 이런 경우 미토 같은 경우 오면은 가장 좋고요. 그쵸? 미토 오면은 이제 조우도 이 안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화기가 들어있죠. 조우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수기가 넘치는 상황에서 이 수를 잡아주는 이 열토가 있기 때문에 조후나 아니면 수기를 잡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겨울에 태어난 이 화초는 잘못하면 토를 보지 못하면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수초 정도로 보시면 되죠. 굉장히 덧없어 보이죠? 정착할 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을목은 반드시 지지에 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갑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토는 역시나 진토예요. 그래서 제가 갑진일주를 그렇게 많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을목은 사오미 월에 미월에도 좋아요. 사실은 미월에도 좋고 수기는 어느 정도 좀 받쳐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을목까지 했고요. 갑을 병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에요. 그죠? 하늘의 태양이에요. 병화는 그러면 자기의 계절은 여름이죠. 그죠? 병화는 인오술 운동을 해요. 인오술 운동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인월의 장생에서
5월에 최정점을 가다가 수월의 장렬히 묘지로 들어가는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병화는 일단은 이 노래는 굉장히 좀 이제 막 태어난 병화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면 인신은 한여름에 정도면 이제 해가 좀 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인이라는 글자가 병화에는 좀 약한 느낌이 좀 들죠. 병화는 자기의 계절이 이제 봄, 여름이죠, 사실은. 봄, 여름. 봄, 여름인데 이제 봄이 어찌 보면은 더 쓰임이 좋죠. 왜냐하면은 봄에는 모든 생명력, 모기, 모든 생명력, 생기, 모든 생기가 병화에 의해서 잘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에 이 병화는 어디 가도 목의 계절에 임묘진월에 태어나면 쓰임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똑같이 원서를 내도 봄에 병하면 합격할 가능성도 훨씬 더 크죠.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은 이제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여름에 사오미 월에 태어나면 본인의 계절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뜨겁죠. 그쵸? 지나치게 뜨거워요. 여름에 병화는 어디 가도 반겨지지는 않죠. 그쵸? 뜨거워 죽겠는데 그럼 여름에는 보통 응달을 찾나요? 양달을 찾나요? 응달을 찾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난 병화는 사회에서 별로 쓰임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좀 그 여름에 뜨거운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숙이나 숙이나 아니면은 뭐 기토, 기토 같은 거는 기토는 이제 토긴 토인데 무토는 완전 건토예요. 습기가 하나도 없는 건토인데 기토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기토에다가 화생토 하면은 이 화기도 기토로 좀 설기가 되고 기토도 화기로부터 화생토를 받아서 단단해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름일 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토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당연히 개수나 임수도 좋죠. 개수나 임수도 좋은데 병하고 개는 글자상 개수는 이제 병화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비구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먹구름이 들이우는 형상이기 때문에 병하고 개라는 글자는 그닥 잘 맞지는 않아요. 조우로는 맞을 수는 있지만 글자상으로 병화는 찬란히 빛나야지 병화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병화를 가리고 있다라는 거는 태양이 찬란하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오히려 임수와 글자 관계가 되게 잘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바다나 큰 강에 내리쬐는 태양, 햇빛의 모습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멋지죠. 그쵸? 그리고 바다나 큰 호수, 강에서 해가 질 때의 모습, 떠오를 때의 모습 굉장히 멋지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와 임수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봄일 때는 당연히 이 병화가 봄일 때는 이 자체로 이 간목이나 을목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봄에 간목이나 을목이 떠 있으면은 확실하게 이 병화가 본인이 키울 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이 명확하게 주어진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간목을 키우거나 을목을 키울 대상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월에 태어나면, 예, 봄에 태어나면 키울 대상이 있거나 이러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또 그 목만 키우는 게 아니라, 생기만 키우는 게 아니라 경금을 익히는 기능도 해요. 경금은 뭐 바위, 암석, 또 꽃에서는 열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떨 때예요? 여름에 병화 같은 경우에, 여름의 병화에는 이제 꽃이 지고 그 꼬투리에서 열매가 막 자라고 있는 시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병화의 쓰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사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병화는 이 경금을 키우는 병화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봄에 병화는 생기를 무럭무럭하게 자라게 하는, 가불목을 자라게 하는 병화고, 여름에는 이 열매를, 예, 나무에서 이제 예쁜 나무, 예쁜 화초에서 이제 꽃이 핀 다음에 그 예쁜 꽃이 지면서 거기에서 꼬투리가 떨어지면서 열매가, 예, 이제 생겨나고, 그 열매가 단단하게, 예, 씨앗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병화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의 병화, 약간 쓸쓸하죠. 약간 쓸쓸해 보이는 병화이긴 해요. 그러면은 가을이면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저녁쯤이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가을이 신유술이거든요. 신유술. 계절로 따지면 신유술월이에요. 8, 9, 10월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으로 따지면은 저녁이라는 저녁 시간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술 하면은 술시라 그랬잖아요. 그쵸? 술 먹으러 가는 시간. 예. 그래서 약간 쓸쓸한 이미지가 있어요. 병화가. 쓸쓸한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 모든 것을, 생명체를 뭔가 거두어들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그 병화가, 병화는 뭔가 그 생명력을 키워내고 열매를 익히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병화의 역할인데, 예, 이때 신유술월이면은 조금 병화가 좀 병화의 기능 자체가 약간 퇴색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는 하죠. 월을 말합니다. 월을. 예. 그럴 때는 이제 다음 봄을 또 기약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계절에 태어나지 못하면, 그러면은 나는 할 일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거냐? 그렇게 또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본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는 시점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뭘 써야 돼요? 육체를 쓰는 게 아니라 정신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요. 정신적인 업무에 정진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정신적인 업무를 한다는 거는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학생 때 공부를 안 하면 결국에는 육체 노동자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본인의 계절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몸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이 체력도 안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활동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조금 더 정신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을 공부로서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의 병화는 어디 가도 환영을 받죠. 사람들이 겨울에 반짝 햇빛이 나면은 다들 난리가 나죠. 그쵸? 난리가 나죠. 너무 좋아서 내내 집 밖으로 안 나가다가 겨울 중에 너무 따뜻한 날이 나오면은 그날은 다들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겨울에 조울을 맞춰주는 게 나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사람들이 이 병화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병화는 사실은 겨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데 겨울생이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모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힘들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생일 경우에는 뭔가 그 옆에 뭐 사오미 같은 글자들이 같이 좀 있어주면 좋죠. 이게 뭐 묶음으로 한 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나 오나 미나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글자가 옆에 지지가 4글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화의 글자가 좀 있으면은 이 병화의 뿌리도 될 뿐더러 이 추위로부터 좀 병화가 덜 지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자기 계절에 태어나지 않는 분들은 정신을 써라. 결국 정신을 써라. 그러려면 그 정신을 배양하는 그런 노력들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정화. 정화는 작은 촛불, 호롱불, 뭐 장작불, 아니면 인공적인 불빛. 그래서 인공적인 불빛으로 보기 때문에 병화에 비해서는 정화일관들은 좀 이과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이과적인 성향이 강해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과가 많아요. 그리고 정화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삐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일주들도 살짝 이런 삐침, 현침의 의미가 있어서 본인의 마음이 약간 수틀리거나 그럴 땐 약간 말하는 게 아주 예쁘지는 않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느끼고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끼겠죠. 그래서 일단 정화는 꺼지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도자기를 구울 때도 그 가마 속에 1000도씨, 2000도씨까지 막 올리려면 끊임없이 장작을 계속 넣어야지 그 가마에서 제대로 된 도자기를 구울 수가 있잖아요. 장작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지 않으면은 그 가마는 도중에 불이 꺼져 버리고, 그죠? 그러면은 이 정화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다 재가 돼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간목의 생조를 받아야겠죠. 이 간목은 근데 마른 장작이어야 돼요. 그쵸? 마른 장작이려면 결국에는 가을에 태어난 간목이거나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어야지 마른 장작, 사목이라 그러죠. 사목, 죽은 목, 사목이라 그러죠. 만약에 살아있는 나무를 조각조각 내서 불쏘시개로 넣는다면 연기만 가득하겠죠. 그러면은 결국 눈물만 이게 줄줄줄줄줄 흐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정화의 사명은 결국 간목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서 뭘 굽는다? 경금을 굽는다. 경금은 도자기도 되고요. 그쵸? 아니면은 포항제철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정화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열이 강해지면
이 쇠도 녹일 만한 그런 온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쇠를 녹여서 다시 그거를 찬물에 넣어서 그 쓰임에 맞는 모양을 만드는 게 바로 그 뭐 포항제철이나 그런 데서 하는 그런 기술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갑정경, 이 벽갑인정이 천간에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요. 일단은 먹고 들어갑니다. 일단 중간 이상의 인생은 살 수가 있어요. 다만 희노애락은 있겠죠. 대운이 굉장히 좋은 대운이면 뭐 무서운 게 없을 수 있고요. 대운에서 잠깐 주춤할 때가 있으면 그땐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주 구조로 보면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일단은 환영받으려면 가을, 겨울이어야지 환영을 받겠죠. 그죠? 춥고 어두운데 정화가 필요하겠어요? 아니면은 쨍쨍 햇빛 찌고 환한 데서 정화가 필요하겠어요? 춥고 어두운 데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물러가게 해줄 수 있는 정화가 굉장히 사회에 쓰임이 좋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정화가 굉장히 좋은 정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화가 4, 5, 2월에 태어나면 뭐 똑똑할 수는 있어요. 본인의 주체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본인의 뿌리잖아요. 본인이 가장 이제 뿌리를 가지는 그런 계절인데 4, 5, 2월에 정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자칭 왕따일 경우도 많아요. 자칭 왕따. 자기가 왕따를 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남한테 왕따를 당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을 왕따 시킨다고 생각하고 혼자 다녀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갑을병정, 무토. 색깔을 또 달리 해볼까요? 예, 무토. 무토는 큰 산이에요. 큰 산. 아니면 높은 구름. 아니면은 제주도에 있는 오름. 그런 것들이 이제 무토. 아니면 넓은 대지. 예. 그런 것들. 아니면 하늘공원이나 막 노을공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산들. 그런 게 다 이제 무토예요. 그만큼 좀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예, 스케일이 크고 무는 그대로 무기 때문에 무덤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성격들이 무는 뭔가 기토는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좀 말도 많고 그 다음 기토는 역마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잘 잘도 다니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막 사람이 약간 보기에 따라서 좀 정신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무토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항상 있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묵직하다, 나쁘게 보면 무덤덤해서 항상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좀 약간 없을 수도 있고 무덤덤하다 보면 좀 일상의 어떤 사람들은 일상의 이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재미없는 일상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토는 그런 능력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도 뭐 굳이 그런 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토는 일단은 인호술 운동을 합니다. 인월에 장생해서 5월에 이제 제왕 양인이 되고요.
그 다음 수월에 이제 묘지에 접어듭니다. 태어나서 제일 잘 나갔다가 죽음에 이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 무토는 천간에 무토에 걸맞는 건 사실은 을목이 아니라 이제 간목이겠죠. 예. 지리산 자락에 그 천년송 있죠. 천년송 그런 이미지죠. 아주 높은 거의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떠다니는 아주 장엄한 그런 산에 천년송이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굉장히 그림으로 봐도 굉장히 멋지죠. 그쵸? 근데 무토에 을목이 있다면 그냥 그거죠. 산이 굉장히 높거나 넓은 산에 잡풀들만 무성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는 걸로는 이게 좀 더 스케일이 있고 사람이 더 진중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본인이 갑목 일주가 아니어도 이 갑을 띄운 사람들은 갑의 성향이 있어요. 특히 이 갑이 뭐 여기 연에 있다면 어렸을 때 아이들과 놀아도 항상 대장을 했거나, 그 다음에 이 청년 시기에 갑이 있으면 뭔가 그 학생회장을 했든가 아니면은 단과 뭐 단과대 회장을 하거나 아니면 과 회장을 하거나 뭐 갑 팽팽세를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시간에 갑이 있으면 또 나이 먹어서 무슨 장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어요. 무토는 일단은 봄, 여름이 어찌 보면은 본인의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봄에 이제 산을 가보세요. 진달래, 철쭉, 뭐, 온갖 예쁜 꽃들이, 예, 저는 근데 꽃 중에서도 야생화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야생화들이 또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색깔들도 굉장히 예쁘게 내잖아요. 어떻게든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생화들 막 보라색 야생화 그런 게 너무 눈에 저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봄에 등산 많이 가시죠? 네, 봄에 등산 많이 가시고, 봄에 사람들이 겨우내 답답했던 실내 생활을 벗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등산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굉장히 봄에 무토는 좋은 구조고요. 여름에도 마찬가지죠. 여름에도 산에 뭐 수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임수 뭐 아니면 지지에 자수나 해수, 이렇게 여름에 여름생이라면 수기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굉장히 무토의 땅에 천년송도 있고 그 다음에 계곡도 있고 굉장히 멋지죠. 그런 모습이에요. 산속에 있는 이 계곡길 이렇게 트레킹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겨울이면, 겨울에는 그야말로 뭐 히말라야 산이나 사람들이 가겠죠? 겨울생, 그러니까 해자축 월에 무토는 좀 쓸쓸한 이미지죠. 쓸쓸한 이미지라, 이 겨울에 이 무토는 그러니까 만년설이 거의 만년설에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쓸쓸해서 천간에 그래도 좀 눈이 햇볕을 보면은 굉장히 그 햇볕도 빛나고 눈도 굉장히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겨울생은 조우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무토에 쌓여있는 이 눈도 굉장히 반짝반짝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겨울은 이제 수의 계절, 수기의 계절이기 때문에 천간에 수기를 빨아줄 수 있는 간목도 굉장히 좋겠죠. 그쵸? 가을에는 어때요? 단풍 보러 많이 가죠? 예. 단풍 보러 가는데, 그래도 가을산도 단풍이 지고 나면 이제 좀 쓸쓸해지죠. 그죠? 그리고 가을의 시간도 어찌 보면은 신유술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의 시간이에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죠. 예. 굉장히 외로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인생이 약간 고독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또 구조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위치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운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면은 사주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주가 어려운 거예요. 따져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막 몇 년을 배워도 직접 사주를 마주하면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따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사주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꼭 해야지 어떤 사주를 보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토. 기토는 그야말로 아기자기한 논밭이에요. 우리가 이게 기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논밭.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기토가 굉장히 입을 듯하기도 해서 기토일주들은 좀 말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토일주가 아니더라도 사주에 기토가 있으면 좀 말이 많은 경우도 있고, 기토는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글자이기 때문에 한 곳에 끝까지 이렇게 막 잘 이렇게 가만히 진득하니 있는 성격이 아니라 자꾸 돌아다니는 약간 역마성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기토일주면 좀 여자에 따라서, 여자가 약간 남자 성격이라면 본 남자가 저렇게 말이 많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굉장히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여자 같으면 굉장히 부부간의 대화도 잘 되고, 사소한 거 가지고도 굉장히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글자가 또 기토가 되기도 합니다. 기토는 사유축 운동을 해요. 6월에 장생해서 4월에 제왕을 맞아 축월에 이제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거죠. 묘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토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오르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올라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기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좋은 구조는, 기토는 무른 땅이라 그랬잖아요. 무른 땅. 그냥 무른 땅이라서 여름에 토가 좋겠죠. 사오미. 그러면 여름 땅은 햇볕을 많이 받아서 땅이 단단해지고, 땅이 단단해지다 보니까 기토에 심어진 나무나 화초가 굉장히 뿌리를 잘 박아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쵸? 그 대신에 가을이나 겨울이면은 화초나 나무가 좀 힘들 수 있죠. 그쵸? 가을이나 겨울은 굉장히 습하고 건조하고, 가을은 좀 건조하죠. 습하고 좀 화초들이 이미 다 지나간 자리잖아요. 그렇죠?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은 기토가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정신을 써야겠죠. 그렇죠? 정신을 써야겠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일 때는 반드시 천간의 병화를 이렇게 봐줘야 돼요. 정화나 이렇게 봐주면 이게 차가워서 이렇게
얼어버린 그런 기토다가 병정화를 보면서 다시 이렇게 다시 녹고 다시 얼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쵸? 가을, 겨울. 네. 그다음 봄만 했군요. 봄의 기토. 봄의 기토는 그야말로 이제 막 그 봄의 임묘진월에 이제 모내기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이 기토의 땅에다가 모내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토가 굉장히 바쁜 시점이 되겠죠. 봄에 태어난 기토는 일복이 아주 많겠죠. 그죠? 그리고 목으로부터 극도 심하게 받으니까 반드시 화생토로 힘을 받아야지 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상생 구조로 되면서 극이 심하지 않게 되는 그런 구조로도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보기 경금. 경금을 대체할 만한 글자가 없네요. 경금은 원래는 흰색이거든요. 금은 흰색인데 흰색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색으로 할게요. 경금은 열매이기도 하고 암석, 그죠? 그 다음 원석, 가공되지 않은 원석, 그죠? 이게 뭔가 활용이 아직 되기 전에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폐철, 고철? 예, 고철 정도로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쓰임이 이제 만들어지려면 정화로 녹여져서 임수로 딱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경금의 쓰임새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경금. 경금일주들은요, 느낌이 좀 있어요. 되게 단단해 보여요, 사람이. 뭐, 세 보인다는 건 아니고요. 키가 작아도 굉장히 다부지고 단단해 보여요. 경금일주 하면은 왠지 막 암석에 막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나는 경금일주들 보면요. 덩치가 작아요. 덩치가 다 작은데 굉장히 다부진 느낌을 받아요. 쉬운 분들은 아니세요. 본인의 생각도 좀 확고한 편이신데 굉장히 의리도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경금일주 좋아해요. 보면은 이제 원석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금은 사유축 운동을 해요. 그렇게 결국에는 4월에 이제 열매가 요만하게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가 6월에 제왕지를 지나서 이제 축월에 묘지로 들어가는 거죠. 네. 확실히 경금이 이 6월에 태어나면 이제 양인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세긴 세더라고요. 확실히. 경금의 양인은 유독 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다른 양인에 비해서. 양인이라는 거는 같은 금인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일 때, 이럴 때 양인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경금은 갑정경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고요. 경금은 이제 여름, 가을이 본인의 계절이죠. 여름, 가을이. 봄은 이제 아직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죠? 이제 4월부터 이제 조금씩, 이때도 사실은 4월도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4월이면 5월이잖아요. 5월이면 꽃이 만개하는 시점이지 열매가 막 이렇게 막 맺히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연은 항상 인간의 주기보다 빨리 간다는 사실을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본인의 계절이죠. 딱. 그죠? 이제 가을에 이제 열매가 이제 단단해져서 씨를 맺으면서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열매가 겨울에 땅 속에 지열인 정화로 죽지 않고 겨울을 잘 버티다가 이제 다시 이제 4월이 되면은, 그러니까 5월 달이죠. 예, 그때 되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계절이 여름, 가을이니까 봄은 이제 완전히 자기 계절을 잃는 거고, 가을은 겨울은 생각해 보세요. 원철, 원석인데 그 원철을 물속에, 겨울은 수의 계절이라 했죠. 겨울에 쇳덩어리를 만지면 어때요? 손이 붙어버리죠. 그 정도로 차가워지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계절이 아니에요. 이 경금은 무조건 화의 재련을 받아야지만 본인의 쓰임새가 있다는 거. 화의 재련을 받지 않으면 그냥 고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보지 못한 경금은 재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약간 사회생활 하는데 인간관계나 그런 면에서 좀 구설을 타거나, 예, 아니면 성격적으로 남을 많이 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성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도 마찬가지로 정화, 예, 간목, 짱입니다. 거기다가 뭐 무토나 아니면 기토는 이제 이 정화가 이 간목의 불쏘시개로 계속 정화에다 넣으면은 이 가마가 어디에서 이 경금이, 얘는 도자기죠. 여기서는 도자기가 질그릇이나 이게 가마가 될 수가 있겠죠. 가마, 불가마에서 도자기가 딱 구워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천간의 모습은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지지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어떤 속마음, 네, 아주 가까워지면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의 꼴이 좋은 게 남들 눈에는 근사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천간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경신, 말도 많고 탈도 많는 신. 예. 일단은 뭐 신은 매울 신자, 그쵸? 까칠하죠. 일단은, 예, 글자도 좀 까칠까칠하게 생겼죠. 예. 까칠하고 예민하고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예,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겠죠. 예,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신금일주들은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는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순간에 되게 웃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네. 신금은 이제 무슨 운동을 하냐? 신자진 운동을 하죠. 신자진 운동을 해요. 수운동을 해요. 결국 그러면은 신금은 자월에 장생해서 신월에 이제 제왕지를 맞고 진월에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뭐예요? 아무래도 금수 계절이니까 가을, 겨울이겠죠. 그죠? 가을, 겨울이죠. 신금은 임수를 진짜 좋아해요. 예. 그래서 보석이 영롱한 물빛에 깨끗이 씻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예쁘죠. 보석 예쁘게 갈아서 이제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깨끗하게 물로 세척을 하면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있죠. 거기다가 옆에 만약에 병화까지 이렇게 딱 있어요. 그거를 영롱한 불빛을 태양 아래 이렇게 딱 비치면 그 물방울 하며 이 원석의 가치가, 원석이 아니죠. 이거는 가공된 보석이죠. 네.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제일 좋은 꼴이죠. 제일 좋은 꼴입니다. 이 구조가. 가을, 겨울이 이제, 그러면은 가을, 겨울일 경우에는 이제 병화가 이제 천간에 떠 있으면 좋고요. 신금하고 제일 안 맞는 글자는 정화입니다. 신금은 정화를 정말 싫어해요. 정화는 불이잖아요. 불을 보석 가까이다 대면은 보석에 그을음이 맺혀지겠죠? 그러면은 예쁜 보석에 그을음이 묻혀진다는 거는 보석의 가치가 하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금이 정화를 옆에 두고 있으면 남편 복이 없다라고 거의 때리셔도 맞아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니면 남편과 아주 사이가 안 좋다? 아니면은 이혼했다. 아니면 각박 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금은 관 중에서도 병화만을 좋아해요. 정화는 정말 신금이 싫어하는 관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이렇게 만약에 신금과 정화로 이루어져 있다면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은 얘가 가을이 본 계절이잖아요. 그죠? 가을이 본 계절인데 자기가 완전히 반대의 계절이잖아요. 그쵸? 가을이 자기의 본기인데 봄은 완전히 반대니까 이때는 이제 정신을 쓰는 쪽으로 가야죠. 그죠? 봄에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름에 신금은 화기를 싫어하죠. 예. 특히 이 빛은 그나마 괜찮은데 열은 싫어해요. 여름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열이 굉장히 상승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 생 신금은 그러니까 좀 더 예민할 수 있고요. 더 까칠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더 힘든 환경에서 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옆에 수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임수, 개수 남았네요. 임수와 개수는 이제 수기운이죠. 예. 임수는 바다, 강, 호수,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은 그런 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임수는 일단 신자진 운동을 하죠. 아까 신금하고 마찬가지로 신자진 운동을 하고, 예. 임수는 만약에 수량이 너무너무 강해요. 만약에 자월에 태어났거나 이럴 때는 댐 역할을 하는 무토가 옆에 있어야지만 이 댐이 이 수를 어느 정도 막아줘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예, 도와줄 수가 있답니다. 안 그러면 양인의 이 약간의 양인의 포악함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월이 아니라 또 해월이면은 그래도 괜찮고요. 자월일 때는 이제 양인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겨울 글자죠. 그죠? 가운데 수의 계절. 그러니까 겨울이 본인의 계절이에요. 그죠? 근데 신자진이니까 가을부터 이제 임수의 계절이니까 가을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수의 계절은. 그러니까 본인의 계절에 태어나는 거는 이제 가을에 태어난 임수나 겨울에 태어난 임수는 본인의 계절에 태어나요. 그러면 약간 이제 다소 조우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죠. 조우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춥고에 관련된 어떤 날씨와 관련된 이제 언어거든요. 조우가 안 맞으면은 좀 살기가 약간 퍽퍽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사주나 너무 차가운 사주는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조우를 맞춰주려면 아까 임수는 천간의 병화를 보면 참 좋다 그랬죠. 정화보다 예, 병화를 보면은 이 가을 겨울에 쓸쓸하고 추운 어둡고 추운 조우를 해결해 주는 병화라는 글자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신약하면 안 되겠지만 신약하지 않고 중화나 아니면 신강할 경우에는 무토도 있으면 아주 좋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봄에 태어나면은 일단은 임수는 이 봄에 생명체를 키우는 수는 아니죠, 사실은. 생명체를 키우는 수는 개수거든요. 네. 약간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여름에 산에 있는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보면은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콸콸콸콸 폭포수 같은 거. 이럴 때는 임수가 굉장히 사회로부터 반겨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름에 임수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많고 인기가 많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좀 봄에 태어난 게 약간 제일 임수로서는 계절을 잘 못하고 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개수는 같은 수인데 임수하고는 많이 달라요. 개수는 뭐 골짜기, 그 다음에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 구름, 소나기, 옹달샘, 뭔가 임수보다 훨씬 여성적인 이미지고 굉장히 음적인 에너지죠.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죠. 그죠? 깊은 산골 옹달샘 누가 먹고 가나요? 할 때, 예, 그 깊은 산속 옹달샘이 어찌 보면 개수일 수 있어요. 자, 개수는 해, 묘, 미, 예, 이렇게 목운동을 해요. 그죠? 묘월에 장생해서 해월에 제왕지를 지나서 미월에 이제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어찌 보면은 장생 시점이고 이때가 이 개수의 가장 활발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봄에 태어난 개수가 가장 좋죠. 봄에 이제 그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그런 싹들이
하늘에 비까지 내려주면은 굉장히 생그러워지겠죠. 굉장히 생그럽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죠. 그죠? 그래서 개수는 뭐를 하기 위한 거다? 목을 키우기 위한 물이다. 생기를 키우기 위한 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의 개수. 이 여름의 개수는 뭐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이 개수가 얼마나 반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의 개수는, 이 개수는 기진맥진이에요. 그죠? 증발되기 직전이잖아요. 여름에 증발되기 직전. 수량도 많지 않아요. 임수에 비해서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한 줌의 이 개수를 보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여름에 너무 더울 때 그 한 모금의 그 시원한 물 생각해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의 개수는 굉장히 어디 가도 환영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는 개수가 많이 증발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금 같은 게 좀, 금이나 경금이나 아니면은 임수나 경금 같은 것들이 좀 이 수량을 좀 늘려주면은 이 여름에, 한여름에도 메마르지 않고 계속 바위에서 물이, 석간수라 그러죠? 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서 이 무더위를 해결해 주는데 아주 고마운 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의 개수. 가을의 개수. 추적추적 가을비죠. 가을비. 가을비. 보기만 해도 좀 철학 맞아 보이지 않나요? 좀 철학 맞아 보여요. 신이 약하지는 않지만 가을의 개수는 그닥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가 하늘에 햇빛이 나면은 어떻게 됐어요? 무지개가 뜰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무지개가 되게 영롱하고 예쁘겠죠? 가을에는 이제 화기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그야말로 해자축월. 생각만 해도 춥죠. 자기 자신은 자기 같은 수의 계절이긴 하지만 개수는 임수만큼 차가운 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수는 목을 키우기 위한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따뜻해야 돼요. 차가운 물을 그냥 양동이로 부어버리면 응결되겠죠. 그죠? 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자축월의 개수는 반드시 천간의 병정화를 봐야 되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지지에도 미토 같은 조우를 맞춰주는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만약에 해자축월에 태어난 분이 개미일주이시면 남편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 겨울에 태어난 개수일주에 개수일간의 개미일주라면 남편복이 상당히 있고 남편이 조우도 해결해주고 이 차가운 수의 범람도 좀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는 남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가 좀 길었네요. 그쵸? 이렇게 길어질 생각이 없었는데, 방금 고양이한테도 막
아, 핥혀져가지고 너무 아파요. 이 고양이가 왜 이렇게 핥힐까요? 이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우기는 하지만 참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주고 싶어요.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